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이 함성 소리가 여기에서는 현재 여의도에 모여있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방송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유니게임 이 집회가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였어. 자유민주주의 수많은 그 주체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무죄이고 오직 바로 국가 세력 촉진하고 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촉진하고 그리고 바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했었던 29번의 탄핵 이런 속에서 행정부가 마비되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죄이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청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주장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입니다. 맞습니다. 와! 저는 좀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5년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만든 대란 특검에 의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대란 특검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오늘 억울하게 내란 특검 세력 이재명 정권이 만든 곳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조금만 돌아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체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2년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을 누르고 당시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저는 역사 강사로서 지금부터 많은 언론 기자들도 계실 건데 오직 진실만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2022년 5월 당선된 이후부터 그 뒤로 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지금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한미동맹이 우리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6.25 전쟁 이래로 70여 년간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주한미군 한미동맹 덕분이란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외교 전략으로서도 철저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된다. 그 일념으로 이 자유민주를 수호하고자 했지만 그 반대하고자 하는 세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거대한 체제 전쟁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키고자 했던 이러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 법치 공정 상식을 지키고자 했던 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던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친주 정부 반국가 세력이라 볼 수 있는 정도지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무려 2024년 지난 12월 3일 비상기업 때까지
178회 무려 178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178회 퇴진 주장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무려 30일에 걸친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178회 대통령 퇴진 주장 상상해 보십시오.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업 때까지 무려 2년 반 동안 178회라는 것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대통령 퇴진해라,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라, 언론을 이용하고 좌파 언론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행정부 마비시키고자 탄핵 결국은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기억나실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촛불 세력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혼란에 빠뜨리라, 그게 누구의 지시물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바로 원래 초에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밝혀낸 것에 의하면 민노총 간부 중에서 북한 지령문을 받고 무려 100여 차례 지령문을 받고 그 지령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는데 그 지령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민노총 간부 15년형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지령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서 촛불 세력과 연계해서 윤석열 정부를 혼란에 빠뜨려라라는 그 지시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촛불 세력과 함께했던 게 누굽니까? 민노총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부 다 함께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의 배후에는 북한 지령문을 받은 민노총과 함께한 촛불 세력,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교조 모두가 한 통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좌파 언론들이 부추겨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렸던 것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께서는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부가 마비되어 가는 거 무려 29차례 탄핵 속에서 행정부가 운영될 수 있습니까? 감사원장 탄핵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탄핵되고 방통위원장 탄핵되고 결국은 다 탄핵되었고 그리고 일반적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 통과비도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좌파 카르텔의 연장선이고 뭐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미국 국제선거 감시단이 밝혀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국제선거 감시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6.3 대선에서 그랬고 언제나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뒤에 부정선거가 있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미리 아시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이런 명목으로 바로 비상기업을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비상기업은 불법도 아니고 내란도 아닌 헌법 77조를 찾아보십시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 비상기업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은 아시다시피 뭐 길게 설명은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진짜 비상기업 선포해서 야당 국회의원들 잡아가고 다 하려면 기껏해가지고 계엄군 국회 280명 이거가 되겠습니까? 5.16 군사정변
5만 명입니다. 12.12 사태 때 전두환이가 동원했던 군대가 2만 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 때 동원된 군인이 기껏 200여 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2시간 뒤에 바로 뒤에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서 비상기업 해제 의결했고 대통령께서는 그걸 받아서 헌법에 따라서 비상기업을 공식적으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위법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결국은 대통령을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칼 꽂은 한동훈 세력이 주도해서 민주당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어디로 진행된 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비상기업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였습니다. 하지만 1월, 2월, 3월 지나면서 국민들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MBC나 JTBC 같은 이런 좌파 언론에서는 보도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바로 유튜브, 뉴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2030 청년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먼저 아스팔트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직무복귀시키라는 요구가 50%가 넘고 실질적으로 6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이 장악했던 언론에 의해서도 폐유되고 압박되었던 을사팔적 헌법재판관 기억나십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조한창,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이런 을사팔적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탄핵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탄핵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 있느냐, 한미동맹 지키고자 했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했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체제전쟁 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친중 종북 세력들이 주도했던,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주도했던 그런 여론 속에서 매수되어간 일부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무려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희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체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조기 대선 속에서 역시 많은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조기 대선 치르기 전에 5월 달에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않으면은 짜여진 대로 각본대로 결국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 그래서 이영도 PD와 영화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손잡고 그 영화도 같이 관람하고 국민들께도 이러한 부정선거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관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제가 울면서 그렇게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 부정선거가 됐는가 하는 분들은 이틀 전에 있었던 미국 국제선거 감시단 그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6.3 대선에 특히 사전투표에 투표 부풀리기 그리고 전산 조작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서가 내일 미국 의회에 보고되고 백악관에 보고된다고 합니다. 음모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미국의 국제선거 감시단 그분들이 음모론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한민국 6.3 부정선거라는 걸 보고
근거를 가지고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 지금 우리는 이곳에 다시 모여서 거대한 체제 전쟁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실체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 전개될 일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심한 표현도 쓰던데, 저는 그까지는 표현 못 쓰지만 저희 우리들의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께도 설득력 있게 있는 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된 뒤에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반체제 전쟁, 반체제에 대해서 친중, 종북 이런 세력들이 집권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에 G7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갔지만 트럼프는 외면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트럼프와 미국이 이재명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4일 전에 6월 24, 25일 날 네덜란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이재명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만의 몫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안보와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중이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와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을 편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토를 못 간 것입니다.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모이는데, 현재 정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이란을 편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동안 70여 년간 유지된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섰느냐? 이란 편에 선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이라든가 너무나 크나큰 경제적인, 안보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참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떳떳하고 멋진 가치입니까?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시장경제 수호한다.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 이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민주주의가 붕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6.3 대선 이 다음 주에 6월 16일 날 카카오톡 검열이 시작된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 18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생활에 관한 카카오톡 검열,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기억나십니까? 좌파 언론들이 대통령 퇴진시키려고 잘했는 것은 보도 안 하고 실수 하나만 하게 된 걸 가지고 계속 바이든 날리고 보도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표현의 자유, 아무리 비판해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두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표현의 자유, 카톡 검열, 그리고 이재명한테 유죄 선고했던 대법원의 판사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 추가로 임명될 대법관들 누구로 채우겠습니까?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 내정자로 된 김민석 기억나십니까? 무슨 범죄 저질렀습니까? 바로 김민석은 미문화원 점거농성 배후 조종자입니다. 그래서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중국 가서 쇠퇴했는 놈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자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그 김혜경 여사가 함께 미국이 하고자 했던 사드 배치 반대한다 피켓 들고 시위했는 사진이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도 반미라는 뜻입니다. 국무총리 내정자도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외교 안보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시간 관계상 행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민생지원금 평균 25만원 나눠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과거를 알면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돈 나눠주는 것은 당장에는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겠지요. 왜요? 돈 나눠주니까 당장에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아시다시피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오주머니에 있는 돈입니다. 왼쪽 오주머니에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국력 6위, K방산 5위, 제조업 세계 5위, 그리고 우리 지난해 2024년 수출액이 6,800억 달러입니다. 6,8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단군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2024년이니까 어느 대통령이 했는 업적입니까? 6,800억 달러라는 것은 바로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많은 이상이 일본과 같아졌다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 허리띠 졸라매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덕분에 그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국력 6위가 되고 경제력 바로 10위권이 된 이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희생 덕분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세대는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었지만 우리 자식들 공부시켜야 된다. 그 열심히 일하자 희생 덕분에 지금 이만한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당장에 어려우니까 바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빚을 떠넘기고 자식 세대들 너희들이 빚 갚아라. 아버지 어머니 지금 힘드니까 네 신용카드 우리가 쓰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자식들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짓이 돈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미 공짜로 돈 나눠주고 평등이 좋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 10위권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에 50년대 56년 페론 정부가 등장하면서 나눠주고 복지 평등 부르짖었습니다. 그 뒤로 아르헨티나는 추락해버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기억나시지요? 베네수엘라 역시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만은
1999년 차베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바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했는 것처럼 돈 나눠주고 주택도 국가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9년부터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돈 나눠주니까 국민들이 지지해서 연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도 지금 돈 나눠주니까 지지율 올라가죠. 그래서 연임을 할 겁니다. 장기 집권할 것이라고요.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김정은처럼. 그리고 나서 베네수엘라 차베서 정권이 99년부터 2013년까지 그렇게 집권했지만 결과는 지금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빵 두 개 나눠주는 걸로 먹고 사는 정도가 됐고, 먹고 살만해서 해외로 다 이민 가가고, 그리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추락해버린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해서 웃었다나 우리가 돈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당장의 집권 세력들은 연장하고 인기 올라갈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 많습니다만은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못다한 얘기 전환기 뉴스에서 전국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금방 제가 드렸던 15분간의 이야기 중에 단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습니까? 오직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때부터 좌파 세력들은 친중 종북 세력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178회에 걸친 퇴진 주장과 그리고 31회에 걸친 행정부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이 있었고, 그 뒤로 좌파 언론이 장악했고, 좌파가 사법부 장악하고, 좌파가 헌재 장악하고, 이런 속에 선관위까지도 좌파들이 장악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했고, 그리고 6.3 대선도 패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거나 우리가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 자리 윤어게인을 주창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수호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주장과 우리 구호들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전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이 머지않아서 검증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주도하는 현재 대통령 형사재판은 무죄가 선고될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무죄되어서 다 풀려나는 걸 보면은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지요. 그 세력들이 지금 뭐 만들었습니까? 바로 특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특검에 의해서 대통령은 조리돌림 당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대통령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진술도 거부할 권리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엉망으로 억지로 밀어붙일 식으로 그냥 더 씌우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매의 눈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가 옳았다. 여러분,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가 묻는 질문에 반박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했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 얼마나 바람직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들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치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모여서도 외치고 머지않아 전 국민들이 모두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2030 세대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처음에 아스팔트에 나왔을 때
대통령 지난 12월 달에 17% 지지율이었지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을 알리면서 50% 60% 지지를 올렸지 않습니까? 뭐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윤핵의 이 운동이 결국은 전국적으로 퍼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반드시 윤핵인 되고 불려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자, 구호망에 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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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 네네, 이거 빨리 안내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들어